손흥민이 EPL에서 122번째 골을 기록하며 리버풀의 전설 스티븐 제라드를 넘어선 것은 단순한 기록 경신을 넘어 EPL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은 멀티골을 터뜨리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고, 이에 영국 현지 팬들과 언론은 그의 플레이를 극찬했습니다. 특히 레스터 시티전에서 손흥민의 경기력을 비판했던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 정도로 그는 완벽한 반전을 선보였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레스터 시티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각에서는 한 경기 부진했다고 손흥민을 폄하하던 이들이 어디로 사라졌냐며 통쾌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축구 전문가들도 한 목소리로 손흥민의 활약을 찬양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충격적인 전술 변화를 통해 토트넘의 경기 스타일을 전환시킨 점이 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공격 전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만큼 앞으로도 토트넘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손흥민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토트넘 호스퍼는 24일 열린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에서 에버튼을 상대로 4-0 대승을 거두며 개막전의 부진을 완벽히 씻어냈습니다. 손흥민은 이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며 팀의 대승을 이끌었고 자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첫 경기에서 승격팀 레스터 시티와 1-1로 비긴 후 토트넘은 영국 다수의 전문가들로부터 맹비난을 받았습니다. 스카이 스포츠 해설위원 게리 네빌조차 토트넘의 수비 불안을 지적하며 팀이 4위권 내에 들기 어렵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 비판은 팬들 사이에서도 확산되었고 특히 손흥민의 경기력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손흥민이 전술적으로 솔랑케를 지원하며 팀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팬들은 그를 비난하며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폄하하기까지 했습니다. 손흥민에 대한 비판은 거칠었습니다. 그의 나이를 거론하며 이제 사우디 리그나 K리그로 돌아가야 할 시기라는 악의적인 댓글이 국내 커뮤니티를 장악했습니다. 또한 손흥민의 플레이 스타일에 대한 비난도 이어졌는데 100m 패스만 하며 돌파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손흥민이 레스터 시티전에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지나치게 비판한 일부 팬들의 반응은 다소 과도했습니다. 물론 축구는 결과로 말하는 스포츠이지만 개막전 단 한 경기만을 기준으로 손흥민의 커리어를 평가절하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10년간 EPL에서 꾸준히 높은 수준의 경기력을 보여주며 쌓아온 기록과 업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무시한 채 손흥민을 비판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EPL 사무국 역시 손흥민의 가치를 인정하며 그의 122골 기록이 스티븐 제라드를 넘어섰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EPL 역사상 21번째로 많은 골을 기록한 것으로 손흥민이 EPL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시즌 초반부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1천억 원을 들여 영입한 원톱 공격수 도미닉 솔랑케가 발목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하면서 토트넘 팬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솔랑케의 부상이 개막전에서 악화되었고 히샬리송마저도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며 공격진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감독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팀이 단결하여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에버튼과의 홈 경기에서 평소와 다른 선발 라인업을 내세워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중계진조차 이 라인업은 평소와 다르다고 언급하며 특히 클루셉스키, 손흥민, 브레넌 존슨, 제임스 매디슨 그리고 유망주 오도베르까지 포함된 공격진의 배치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이 선수들 중 일부가 포지션이 겹치는 상황에서 포스테코글루가 어떤 전술을 구사할지 알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토트넘의 공격진 배치가 드러났습니다. 손흥민이 원톱으로 서고 좌측에 5인 배열을 통해 공격적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우측에는 브레넌 존슨이 위치하고 매디슨과 클루셉스키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배치되었습니다. 이런 형태는 기존의 수비형 미드필더 2명을 배치하던 포스테코글루의 전술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비수마 혼자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맡게 되었고 이는 토트넘의 수비 라인이 매우 높아지면서 광활한 뒷공간을 비수마가 홀로 책임져야 하는 부담감을 안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센터백인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미키 반 더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들은 더 넓은 수비 범위를 커버해야 했으며 이러한 상황은 부상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또한 매디슨과 클루셉스키도 공격뿐만 아니라 상대의 공격을 끊어내는 수비 역할까지 겸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토트넘은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전술적으로 매우 공격적인 접근을 시도하며 상대를 몰아붙였습니다. 특히 손흥민이 초반부터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며 경기의 흐름을 주도했습니다. 그는 가마차기 슛을 시도하는 등 적극적인 공격을 펼쳤고 로메로에게 결정적인 패스를 넣어 찬스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공격적인 전술은 전반 15분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클루셉스키의 패스를 받은 비수마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강력한 슈팅을 성공시키며 토트넘이 1-0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이 골은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비수마는 골을 넣은 후 이전에 자신이 웃음가스를 흡입해 팬들을 실망시켰던 이를 떠올리며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달려가 사죄의 포옹을 했습니다. 이 장면은 경기장을 찾은 많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편 에버튼은 0-1로 뒤진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토트넘을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본 축구 전문가들은 토트넘이 전반전에 최소 2-0으로 앞서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기 후반에 레스터 시티전과 같은 불안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손흥민은 전반 25분경 놀라운 순간을 연출하며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상대의 백패스를 보고 거의 50m를 전력으로 질주한 손흥민은 골키퍼로부터 공을 탈취해 득점에 성공하며 에버튼 원정 팬들을 정적에 빠뜨렸습니다. 이 장면은 손흥민의 끝없는 투지와 헌신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으며 그가 32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전방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며 팀에 기여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경기를 지켜보던 축구팬들은 이 장면을 보고 단 한 경기의 부진만으로 손흥민을 과도하게 비판했던 일부 팬들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손흥민을 폄하하고 일본의 미토마를 영입하자는 주장에 대해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일본에 가서 살아야 한다 는 일침을 가하며 손흥민의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토트넘은 전반을 2-0으로 마친 뒤 후반전에 로메로의 헤딩슛으로 3-0으로 점수를 벌리며 에버튼을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이때 이미 경기는 사실상 마무리되는 듯했지만 진정한 하이라이트는 이후에 찾아왔습니다. 경기 종료를 앞두고 센터백 미키 반 더 벤이 상대의 공격을 차단한 후 혼자 80m를 질주해 손흥민에게 공을 전달했고 손흥민은 이를 절묘한 첫 터치로 골로 연결했습니다. 이 골 장면은 축구팬들 사이에서 큰 찬사를 받았습니다. 첫 터치로 상대 골키퍼의 압박을 이겨내며 마치 예술 작품을 완성하듯 득점한 손흥민의 플레이는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패스 타이밍이 약간 늦어 골키퍼가 각을 좁혔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차분하게 마무리하며 팀의 승리를 확실히 굳혔습니다. 손흥민의 자신감 넘치는 플레이에 대한 극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축구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흔히 슬로우 스타터로 알려져 있지만 이번 시즌은 그와 달리 초반부터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초반 해트트릭을 기록하고 후반기에는 부상 등으로 인해 출전 기회가 제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7골 10도움을 기록하며 여전한 존재감을 과시했죠. 그러나 이번 시즌에는 더욱 빠르게 페이스를 올리며 두 번째 경기에서 이미 멀티골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이번 시즌에는 국가대표 경기 차출 시기도 없어 체력 관리를 통해 더 많은 경기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손흥민이 득점왕 경쟁에서 강력한 후보로 떠오를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팬들은 이런 전망에 크게 공감하며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경기력에 대한 찬사는 계속되고 있으며 그의 자신감 넘치는 플레이는 많은 축구 팬들과 전문가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 손흥민이 보여준 빠른 페이스는 그가 흔히 슬로우 스타터로 알려진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 초반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강한 인상을 남겼고 이후 후반기에는 부상과 컨디션 저하로 인해 충분히 출전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17골 10도움을 기록하며 EPL에서 여전히 영향력 있는 선수임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에는 더 빠르게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단 두 번째 경기에서 이미 멀티골을 기록하며 초반부터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가 올 시즌 어떤 활약을 펼칠지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초반 성적은 그가 이번 시즌을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탄이며 경기력 면에서 전성기 시절의 기량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번 시즌에는 국가대표 경기 일정으로 인한 체력 부담이 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손흥민이 EPL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할 것이며 체력 관리가 중요한 만큼 그의 경기력이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가대표 경기에 자주 차출되면 장거리 이동과 경기 출전으로 인한 피로가 쌓이기 마련이지만 이번 시즌에는 이러한 부담이 적어 토트넘에서의 활약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손흥민이 득점왕 경쟁에서 강력한 후보로 떠오를 수 있는 배경이 됩니다. 손흥민은 이미 EPL에서 다수의 득점 타이틀 경쟁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이번 시즌에는 그 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케인 없이도 팀의 핵심 공격수로서 팀의 득점력을 책임질 가능성이 크며 이번 시즌의 활약이 그의 커리어의 또 다른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축구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이러한 빠른 페이스와 안정적인 경기력을 주목하며 이번 시즌 그의 득점왕 경쟁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팬들 역시 이러한 전망에 공감하며 손흥민이 다시 한번 EPL에서 최고의 시즌을 만들어갈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와 관심은 손흥민이 더 큰 동기부여를 가지고 경기에 임하게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팬들의 응원과 지지가 손흥민의 활약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의 경기력을 지켜보는 팬들의 기대가 높아지는 만큼 손흥민은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번 시즌 손흥민이 EPL에서 어떤 역사를 써 내려갈지 그의 행보에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손흥민의 활약이 EPL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그가 득점왕 경쟁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